네, 오늘 시장 복귀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두 가지 안건 다루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이성웅 다혈투자증권 영업부부장, 김태성 IS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안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웅 부장이 가져온 안건인데요. 네, 현대모비스 영업이익 역대 최대, 자동차 부품주 전망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현대모비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동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이성은 부장이 현대모비스가 관세 리스크를 줄이면서 호색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기아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관세가 좀 부담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5%를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동차에 긴장감이 돌았다가 또 간밤에는 또 한국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관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참 이제 머릿속은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예측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관세를 더 매길지 아닐지 그 부분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확정되는 과정은 분명히 좀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 보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특히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당연히 이제 미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자동차 전방 자동차 기업들도 그렇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역사적으로 좀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뭐 하루 만에 좀 뒤집긴 했지만은 오히려 그 얘기 나왔을 때 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가 크게 요동은 친 거는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관세라는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협상용 카드로만 이제 제시한다는 느낌은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학습했던 부분이 이제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미국과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합의는 했지만 이 국회 쪽에서의 뭐 비중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국가마다 각자 사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부분보다도 이걸로 인한 어떤 다른 그 속내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캐나다가 지금 중국 쪽과의 협상이나 무역 협정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약간 좀 고래 싸움에 좀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잠수함에 대한 수주 부분을 못 달 가능성이 있으니까 캐나다 쪽이 우리나라 현대차에 자기네 캐나다 안에서 이 공장을 지으라는 그런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용납을 안 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점에서 25%에 대한 관세 부분을 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하루 만에 좀 뒤집는 상황을 보면은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발언이 나올지는 예상 못합니다. 하지만 결론 자체는 이 주가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뭐 매도하거나 또 이제 뭐 차익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런 그 부분은 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동차는 좀 환율이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환율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환율의 변동성이 큰 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을 담당하는 굉장히 많은 품목과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네. 그동안에 환율이 올랐다 그래서 유독 수혜를 본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종목, 반대로 환율이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그래서 떨어진 섹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환율까지 생각할 필요는 자동차를 볼 때는 조금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볼 때 로봇 모멘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자동차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비로봇 모멘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차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로봇 밸류를 준다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자동차 밸류로만 본다면 기아의 실적을 보고 다들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 치고는 폭발적인 영업이익률이 아직 자동차만으로는 받쳐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처럼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개별 종목군들은 괜찮지만 그 외에 자동차 부품주 다수는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걷어내고 로봇 본연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다소 좀 속도가 가팔랐던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은 종목을 찾으려면 확대되고 있는 차종을 저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는 있다. 여기서 네. 이제 확대되는 차종이라고 하면 결국 하이브리드에 많이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만을 본다면 하이브리드를 보는 게 좋고 저는 자동차 쪽을 자동차 부품만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로봇에 물 들어왔는데 자동차 부품만으로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필수는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그랬듯이 SK하이닉스가 그랬듯이 자동차 플러스 로봇도 영업이익률이 받쳐주면서 올라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안에서도 로봇 모멘텀과 또 비로봇 모멘텀 나누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이브리드 쪽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성훈 부장님, 오늘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제 상승 여력 남아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방 자동차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뭐 기업들 또 이제 액추에이터, 웨이첼 만도나 현대모비스 약간의 좀 주가가 좀 많이 갔다. 아직 하지만 이 로봇에 대한 밸류를 한다고 하면은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도 그 부분을 뒤로 이제 추격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화신 또 이제 S야 이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 그 자동차 부품의 셰시나 이 바디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전장과 뭐 바디 쪽에서의 자동차 부품이 로봇과 연결되는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어떤 그 커넥션을 좀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 한다면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같은 기업들이 가는데 결국 로봇 같은 경우에도 레그나 머리 만들려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이 소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쪽에서의 고객사 비중이 굉장히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뼈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화신에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근데 화신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미국 매출 국내를 앞질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쪽에서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활하게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PBR로 봤을 때도 0.5배 내외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PER로 봤을 때도 5배 이하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화신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특히 또 현대차 쪽에서의 고객사에 대한 비중이 크고 로봇과 아직 커넥션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화신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쪽에서의 붐이 일어났을 때 배터리팩, 이 BPC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기차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답보 상태여서 주가도 잘 안 갔지만 지금 현재 이 BPC 쪽에서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중국을 통해서도 지금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신을
자동차 부품주들 순환매 관점에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 화신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시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도 만나볼게요. 네, 다음은 김태정 본부장이 가져온 안건인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130% 증가, 송 부장 낙수효과 반납 올라왔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7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김태정 본부장님, 원래 내일이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깜짝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실적 발표를 두고 많은 분들께서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좀 많이 파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 훨씬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소보장도 굉장히 강했는데 낙수 효과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목표가를 얼마에 잡아야 하며 만약에 혹여나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한다면 어떤 이유를 잡았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들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냥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언젠가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각.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레거시 반도체들의 가격의 상승 폭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D램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낸드 플래시까지도 최근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중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지난달에서 이번 달에 D램이 70% 올라왔는데 다음 달에 보니까 70%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뭐 30%, 40% 이렇게 늘어났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30%, 40% 올라간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기존에 70% 올라온 상태에서 30%, 40%라면 그 폭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수치만 놓고 단순하게 저는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 결국 M7 기업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램과 그리고 낸드 모두 공급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죠. 일단 공급 쇼티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는데 발주를 못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 증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증설을 하지 않으면 한정된 양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나눠 써야 되는 상황. 여기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각 칩의 가격이 올라가서 노트북, PC, 가전 가격까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앞단에서의 수요와 함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슈퍼위크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우리나라는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컬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가장 또 기대를 했었던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이 이후에 ADR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부를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관심을 두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론을 걱정하시기보단 세론이 나오게 되면 추후에 공략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종목군들을 잘 추려 놓으시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알려주셨는데요. 이번 주 많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만큼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성훈 부장님, 이제 금융당국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대상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나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개별 종목의 ETF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또 이제 이런 이 반도체 쪽에서의 두세 배 쪽에서 ETF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종목에 해외 계좌에 봤을 때 투자 들어간 금액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갖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ETF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어떤 상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이 개별 종목 ETF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글쎄 우선은 증시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좋겠죠. 네. 해외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또 열려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하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했지만, 저는 이제 개별적인 ETF에 대한 부분은 그 기업에 대해서의 복잡한 또 함수가 굉장히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일반적인 현물보다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하는 자체에 대한 그 뭐 교육도 지금 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우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히려 좀 증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순기능은 오히려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에 대한 기능을 생각해서 이 ETF, 개별적 ETF를 안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선진국에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증시 자체를 부응한다는 취지에서만 보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대성 본부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오늘 투톱과 함께 소보장까지 굉장히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 남아있는 종목 궁금한데요. 탑픽 좀 꼽아볼까요? 네, 저는 FNS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대감은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이 정말로 3,000포인트를 갈 거냐. 그리고 감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5,000포인트 가는데 거의 반년 만에 지금 달성을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 만약에 속도가 붙게 되면 저는 코스닥 내에 그동안의 시가총액이 좀 적었지만 상승할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기준으로 저는 오늘 FN스택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웻 공정이라고 하죠. 습식 공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사실 전체 매출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반도체 쪽으로 이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주가가 좋으니까 이들 모두 그들의 주가에 맞먹는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막상 실적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네라는 기업이 많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FNS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분기 실적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네. 하지만 3분기 기준으로 누적을 했었을 때 그 전년, 그러니까 2024년도를 더 넘는 실적을 이미 2025년 3분기 안에 다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다소 모자란 부분이 나와도 전년 대비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쪽에서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소재가 어디죠? 유리기판이죠.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 왈가왈부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번 CES 2025에서 젠슨항 CEO가 베라 루빈이 생각보다 열 효율, 열 전도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기판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주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브로드컴, 퀄컴, 인텔 이러한 기업들이 혹은 메타 자체적으로 지금 칩을 생산함에 있어서 결국 웻습식 공정이라든지 HBM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에 대한 사용도는 계속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FNS텍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당 가격이 15,730원으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당 가격이 꽤 높네. 시가총액 또한 7천억에서 1조 사이일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300억이 오늘 좀 넘었습니다. 네. 그만큼 시가총액은 적은데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지금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 수급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실적 괜찮은데 주가가 아직 못 올라온 쪽을 찾아라 했을 때 FN스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관심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오늘 이 기업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 SNS테크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이석훈 부장은 화신, 김태성 본부장은 FNS테크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